20대 대선을 앞두고 전통문화 현안을 담은 예산과 법안 처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련 대선 공약들도 대선 후 속도감 있게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한국불교계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돕는 농업기술 전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을 통한 교육불사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걸로 기대됩니다. 조계종과 태고종 인천사학연합회를 비롯한 각 종단과 사찰들이 군포교의 핵심 역할을 맡을 호국홍제사 건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이 교구본사 중심 복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은혜사, 고운사, 백양사, 봉선사의 개별 복지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세계 불교 태권도 대회가 올해 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대적 사찰 갖기 캠페인과 함께 진행돼 전법포교의 신선한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임박해지면서 전통문화 관련 현안을 담은 예산과 법률안의 국회 처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 각 당과 대선 후보 진영이 불교계 표심을 겨냥해 마련한 다양한 공약들도 대선 후 속도감 있게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여야 각 당 선대위가 대선을 앞두고 오랜 시간 묵혀온 불교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 국민의힘은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를 각각 만들어 그동안 쌓여온 전통사차들의 수많은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애로를 헤아리지 못한 채 편향과 폄훼를 계속해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은 평소에 이러한 점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우리 국민의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모두 이런 불교계 현안 해결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최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전통사찰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장이 김영배 의원이 지난 18일 제출한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통사찰의 존립과 종교활동의 필수적인 공약물 생산에 사용되거나 기여하는 토지면 지난해 이전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해 재산세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그런 인력 감소로 인한 임대 형식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바로 지금 다룰 예정이고요. 아무리 늦어도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6월 국회에서는 통과시킬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예산안에는 전통사찰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방역 인력 지원 예산 71억 원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59개 사찰 인력 각 10명에 대해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금이 1인당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국민들께 문화재를 불편 없이 관람하면서도 방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불교계의 뜻을 이렇게 많이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제 불교계와의 소통을 통해서 가장 적정한 인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 조치를 챙기겠습니다. 이에 앞서 불교계 수건이었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계의 환지 본초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은 월정사가 운영 중인 왕조실록 의계 박물관을 국립시설로 전환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국유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문화재청 주장과 환지 본처를 염원하는 불교계의 입장이 모두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또 중앙 서울 중심의 문화재 관리 이 부분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그곳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여야가 선대위를 중심으로 불교계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의당을 향해 원칙을 지키는 선명한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배복주 정의당 후보와 배진교 원내대표 등 일행을 맞이한 자리에서 정의당은 양당 체제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산소 같은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잘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과거 정의당의 입법 활동에 아쉬웠던 점을 언급하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의아하게 생각한 두 가지는 막판 선거법에 왜 편승했는지와 이해는 가지만 공수처 설립을 합의해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과 손잡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도입했지만 비례위성정당이 창당되는 부작용을 낳은 점을 비판한 걸로 해석됩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과 관련해 무차별적 통신조회를 비롯해 수사를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불거진 점을 에둘러 꼬집은 걸로 풀이됩니다. 원행 스님 발언에 앞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 체제 70여 년 과정에서 생산적 정치, 국민 화합과 국가 미래 비전 같은 논의보다 서로 상처를 내야 그 성과로 다시 집권하는 악습들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불교계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발전을 돕기 위해 선진 농업기술 전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개교 6주년을 맞은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을 통한 교육불사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걸로 기대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탄자니아에 농업대학을 세운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이번엔 영농기술 보급에 나섭니다. 우선 우량 종자의 씨수소를 길러내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부지에 이 씨수소 생산 기지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농업기술 관련 우수 교수진을 선발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개교 6년 만에 축산과가 설립될지도 주목됩니다. 오량소를 개발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우유도 제공되고 한우도 상당히 좀 좋은 육질의 맛을 좀 갖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탄자니아 학교에 축산과를 다시 설립을 해서 좀 시설 기반도 하고 아름다운 동행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에 유전자원 생산 기술력을 갖춘 주식회사 코쿤이 참여합니다. 코쿤은 우수한 품종의 씨수소 선별과 개량을 위해 IT 시스템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쿤은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 현지에서 생태계 자원을 연구 중이어서 최적의 파트너라는 평가입니다. 마을에 있는 그 축산 관련돼서 더 많은 우유가 나오게 하고 또 더 많은 더 고품질의 육질을 가진 소들로 개발이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음식, 한우에 대한 기술들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서 농업 분야에 있어서 우량 종자는 농축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수한 수소를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탄자니아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MOU를 토대로 해서 탄자니아 지역 개발에 크게 기여를 할 거로 제가 봅니다. 그리고 이 보리가람 대학도 조금씩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탄자니아에 전하는 선진 농업기술 전수 사업이 한국과 탄자니아 수교 30주년을 맞은 올해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인천사업연합회를 비롯한 종단 안팎에서 군포교의 핵심 역할을 맡을 호국 홍제사 건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인천사업연합회장 성한스님 등은 어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100만 원여 결집불사 기금으로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지작사령부 호국선봉사와 칠장사는 각각 1,000만 원, 태고종 인천사업연합회와 원융종은 각 500만 원씩을 기탁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젊은이들을 포교할 수 있는 곳은 군대가 제일이라며 한 분 한 분이 포교사가 돼 군인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군법당을 후원해달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달식에는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과 부교구장 성광 스님, 호국 선봉사 보연회 회원들이 배석했습니다. 조계종 최대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대구 지역 사찰들이 정성을 보탰습니다. 대구 금용사회주 혜선 스님은 원주 허주 스님과 함께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에 써달라며 불사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큰 금액을 후원해 줘 감사하다며 종단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화림원 주지 신철 스님은 전달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경주 남산 마애 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 용도로 종단 백년대계 본부에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조계종이 교구본사 중심 복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은혜사와 고운사, 백양사, 봉선사에서 개별 복지재단 설립에 나섭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코로나19 3년 차인 올해를 복지 서비스 전문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대면 모금 행사가 막히고 복지시설도 문을 닫으면서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후원자를 모집하고 찾아가는 불교 복지 서비스가 선보인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좋아져 그럼. 기분 좋죠. 밥도 못 해먹어요 솔직히 해서. 너무너무 고맙죠. 이를 선두에서 이끌어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를 복지 서비스 전문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기구를 상시 운영하며 무엇보다 올해 교구본사의 복지재단 설립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14개 교구본사의 복지재단에 이어 올해는 은혜사와 고운사, 백양사, 봉선사의 복지재단 설립이 추진됩니다. 교구본사 중심의 불교 사회복지를 활성화하여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14개의 교구본사 복지재단과 더불어 올해에는 은혜사, 고운사, 백양사, 봉선사, 교구본사 복지재단 설립 추진 지원을 통한 지역. 그동안 일부 교구본사에서는 복지법인 미비로 신규 복지시설을 조계종 유지재단에 지점 형태로 등록했습니다. 지난해 중앙종회는 고운사와 백양사가 복지법인 설립을 추진하자 관련 복지시설의 재산권을 만장일치로 교구에 증여했습니다. 앞으로 본사별로 복지재단 설립이 완비되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의 설립과 유치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구 차원에서 하다 보니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게 좀 원활하게 집행이 이제 될 수가 있고, 봉선사라는 이 타이틀을 내걸고 나가면서 사회 복지 사업을 하게 되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대가 이제 크고 여기에 동참을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밖에 복지재단은 올해 종령 개정을 통해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교사회복지 전문인재 양성 등도 추진합니다. 온라인 후원 강화와 교급을 복지재단 설립 확대 등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복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태권도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스포츠 행사인 세계 불교 태권도 대회가 올해 봄 열립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온라인 축제로 꾸며질 이번 행사는 제적 사찰각기 캠페인과 함께 진행돼 전법포교의 신선한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국기이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전 세계인의 스포츠로 발돋움한 태권도. 불교계에선 지난 2019년 세계 불교 태권도 총연맹이 결성돼 전법포교의 불모지로 통하는 스포츠계의 벽을 힘있게 격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훈련과 경기 운행이 어려워지면서 활동폭이 움츠러들었지만 다시 기지개를 켤 시점을 맞았습니다. 각종 이벤트의 대세로 자리 잡은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세계불교 태권도 대회 개막에 불자 태권도인들의 뜻이 모였습니다. 김욱한 총재 등 세계불교 태권도 총연맹 관계자들은 명예 총재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동간 스님을 예방해 대회 운영 계획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각 체육관에서 이제 그 대회 모양으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 운영본부로 보내오면은 그것을 다 모아서 이제 심판진들이 정말로 이제 오프라인 대회처럼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봄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 열릴 예정인 대회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참가팀 3개국을 포함해 2,500명의 선수 규모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유치부와 초중고 각 학년별, 일반부로 나눠 실시되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품새를 겨루고 스피드 발차기 부문을 신설해 역동성을 가미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현장 대회가 어려워진 만큼 모든 심사는 동영상 촬영본으로 이뤄집니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 호주 쪽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도장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거 있겠지만 그것도 지금 이제 그쪽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인원을 최대한으로 많이 이제 참가하는 걸로. 이번 대회는 어린이, 청소년 태권도 수련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1인 1 제적 사찰 갖기 운동을 기치로 내걸며 진행될 예정이라 의미를 더합니다. 예와 덕을 중시하는 무예, 태권도와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의 종교, 불교의 공통된 가치가 제적 사찰 갖기 캠페인과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포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에 이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학 제도도 좀 만들고 해서 생활불교, 대중불교, 사회불교 나아가는 불교의 새로운 터전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마침내 열리는 세계 불교 태권도 대회가 대규모 불교 체육 행사로 자리 잡고 제적 사찰 갖기 운동으로 포교에 기여하는 새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불교종립동국대학교가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갖고 새내기들을 맞았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본관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동시 입학식을 갖고 3,100여 명 신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윤성희 총장은 환영사에서 자유롭게 지혜를 탐구하면서 자비의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정진해달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입학식에서는 AI 융합학부 신설을 기념해 학교 마스코트인 아코가 메타버스로 구현된 동국대 캠퍼스를 소개하는 이벤트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북 포항 지역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3대 종교 대표자들이 어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스코의 상생 운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 지주사 본사를 서울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라며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서울 설치를 철회하고 포항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었던 포항 시민들을 외면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포항사학연합회장 덕화스님과 유원식 포항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장, 최재영 천주교 사대리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포항 지역 종교단체들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열리는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촉구 범시민 총궐기 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효성사 탄생지에 세워진 경북 경산 제석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석천왕제가 열렸습니다. 제석사 주지 해능스님과 신도들은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1회 제석천왕제를 봉행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또 오곡밥 도시락을 만들어 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제석천왕에서 사찰 이름이 유래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제석사 대웅전에는 사찰로는 드물게 제석천왕 탱화가 봉안돼 있습니다. 제석사는 원효, 일현, 설총 등 경산에서 태어난 삼성현을 기리는 제1회 삼성현 문화축제를 지난해 개최한 데 이어 올해 학술대회와 달해제, 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지는 2회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천태종 서울금강불교대학이 2021학년도 수료식을 갖고 교법학과와 불교학과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128명을 배출했습니다. 서울금강불교대학은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수료식을 통해 교법학과 58명과 불교학과 70명 등 모두 128명의 졸업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졸업과 수료는 공부를 마치는 게 아니라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위한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료식에서는 송병희, 김연수 수료생이 총무원장상을, 교법학과 김상식, 이상순 수료생과 불교학과 조태래, 박혜인 수료생이 학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 불상인 경주 분황사 금동 약사열의 입상을 비롯해 조선시대 해식의 앙부일구, 중국 역사서인 자치통감 가운데 5건 분량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분황사 금동 약사열의 입상은 높이가 3.4m에 이르는 대형 불상으로 1998년 분황사 보강전 해체 수리 과정에서 나온 기록을 통해 1609년에 구리 5,360근으로 제작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베냉이 프랑스에 약탈당했다가 130년 만에 돌려받은 문화재 26점을 전시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트리스 탈롱 베냉 대통령은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하는 코토누 항구도시 대통령궁에 이들 문화재를 위해 마련한 3개의 전시실을 공식 오픈했는데 전시회는 베냉의 어제와 오늘 예술이란 제목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열립니다. 문화유산 관련 종합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기관 명칭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소규모 개원식을 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월 2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